교수님께 향하여 경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얼마나 아침부터 아니면 어제 저녁부터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이렇게 오셨는지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상생의 문학서세 서사 이해와 적용을 이제 주 교재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지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첫째 결석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동영상 찍어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 틀려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좀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도 모르면 또 질문하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무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전공을 다 마스터했다 하더라도 문학 힐링 지도사 과정은 처음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이상적인 사제지간을 비유할 때 쓰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병아리가 엄마 닭이 이렇게 품었을 때 며칠 있으면 병아리가 가집니까? 병아리가 21일. 네? 21일. 예,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정확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1일이라고 3주. 예.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줄탁 동시입니다. 줄탁 동기. 줄탁 동시. 줄탁 동시라고 동기라고 하는. 줄탁동시는 무슨 줄이냐? 불을 줄입니다. 불을 줄. 불러요. 병아리가 21일이 돼서 이제 엄마 이게 그냥 거기에서 이제 그냥 계란이 병아리로 돼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면 불러요. 그러면 쪼아요. 쪼을탁이에요. 누가 쪼아줘요? 엄마가 쪼아주죠. 껍데기에서 계란 껍데기를 같은 동 대시 같은 시간에 부르고 쪼아주고 그러면 거기서 계란 껍데기가 까지면서 거기서 병아리가 후루룩 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노란 병아리가 나옵니다. 줄탁 동시 이게 무슨 뜻이냐? 가장 이상적인 사제지간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부를 줄 쫄까 한 가지 동 대시. 네. 이게 왜 제가 지금 이 강의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 혼자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지도사로 강의를 할 때 그게 완벽할까요? 아니죠. 사제지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동시에 수업을 이어가야만 이 수업이 완벽한 수업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카톡방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카톡방을 열심히 보시고 이것이 중요하다면 빨리빨리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꾸 내용들이 진행이 되니까 나중에 봐야지 그러면 몰라요. 바로바로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보낼 거예요. 허버드 대학에서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대단한 자료입니다.
오후에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이 가이드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만 하시면 결과는 어떨까요? 자신감이 생기겠죠. 예, 근데 아우 어려워, 나는 못할 것 같아, 그 말만 하지 마세요. 포기는 언제 쓰냐? 배추 포기 쓸 때, 김장할 때만 쓰시고, 이제부터 포기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왔잖아요. 벌써 3강이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는 없습니다. 그죠?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네, 끝까지 한번.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처음부터 I can do it입니다. 할 수 있어. never give up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또 결석하신 분들도 모두 다 자격증을 다 따고 이번에 2급 자격증을 수료를 하고 중간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가 오늘 안 가주셔서 우리 권인호 선생님 자료 빌려드리면 빨리 냉큼 드리세요. 제가 복사해본 겁니다. 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잠깐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는 딱 10시가 돼서 딱 자야 돼요. 근데 어저께 이런 저런 학생들 그 요청을 들어드리다 보니까 11시가 됐어요. 그때부터는 저는 수면 유도제를 2번을 먹어도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어제 잠을 못 자고 지금 이 자리에 왔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상생의 문학서사 이해와 적용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 내용을 카톡에다 올려드렸지만 나 그거 못 봤어요. 그랬더니 90% 된 것 같아서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복사를 해서 거기 보면 표성수 교수님이라고 수업 방법을 올린 그때 말고는 이 자료를 꼭 가져오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 자료를 다 읽어보신 분, 바로 PDF에서 복사해서 다 읽어보신 분, 네, 다 읽어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메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데 PDF는 벌써 다 어떻게 됐어요? 날짜 지났어요. 안 열려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합시다. 네,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 관리부터. 상생의 가족서설 이해를 대충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 문학 치료, 문학 힐링. 그럼 거기에 뭐가 나가냐면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 제일 기본적인 게 부모 서사, 그 다음에 부모 옆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 위에 있나요? 누가 있어요? 부부 서사가 있겠죠. 그죠? 부부 서사. 부모와 부부, 그 다음에 자녀 서사가 있습니다. 상생 가족 서사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서사가 있어요. 가족 서사가 있습니다. 가족 서사. 이거를 또 어떻게 분류하냐면 감싸기 서사. 지금 이거 아시죠? 예. 네. 감싸기 서사, 되찾기 서사, 밀치기 서사,
마스크 쓰고 주는 거 아니에요? 까만 거. 까만색 감정. 검정색. 까만 걸로 해서 네네네. 잘안 다시 쓰지 않아도 되죠? 네. 저희가 자료 나갈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제목에다가 빨간 글씨로 번안돼서 보내는 거는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료 나갈 때 빨간 글씨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부 16가지 서사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 서사 있습니다. 네. 자기 서사, 작품 서사도 있겠죠. 작품으로 서사를 풀어나갑니다. 교수님, 이 작은 번호 1, 2, 3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네? 작은 번호 1, 2, 3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 이렇게 다 분리가 돼 나가야 돼요. 아, 그 가까운 거 안에서요? 이 안에서 분리가 돼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싸기, 가르기, 밀치기, 되찾기 그거 4가지만이라도 감싸기, 밀치기, 되찾기 뭐가 빠졌습니까? 가르기가 빠졌습니다. 가르기. 이 지우개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에서는 거기에서는 부모 서사일까요? 부부 서사일까요? 자녀 서사일까요? 가족 서사일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녀 서사가 되어 있습니다. 남녀 상렬지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유리왕의 황조가 아시죠? 유리왕의 황조가 뭐예요? 치와 화이가 그 이게 부인을 어떻게 둘이 싸웠잖아요. 싸워가지고 부인 치가 화이가 집을 나갔잖아요. 둘 중에서. 그래서 유리왕이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한족이어서 나간 부인이. 그 부인이 나가서 그 부인을 찾아 붙여서 이제 그랬는데 오는데 꾀꼬리가 서로 암수한 사이 서로 그냥 아름답게 서로 이렇게 꾀꼬리가 그렇게 보고 지은 노래가 황조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처럼 그런 거를 뭐냐 남녀서사라고 합니다. 남녀서사 좀 더 분류하면 남녀 상렬지사라고 합니다. 남녀 상렬지사. 네. 자 그러면 아까 누구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얘기했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럼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부모 서사냐 부부 서사냐 자녀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 돌아온 탕자의 주체는 누구일 것 같아요? 부모 서사. 아니 부모의 부모. 자녀 서사. 탕자가 돌아와서에 일어나는 이야기에서 자녀 서사를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자녀 서사에서 감싸기, 되찾기, 밀치기, 가르기 어떤 걸까요? 감싸기 다시 돌아왔잖아요. 감싸기. 네, 되찾기. 되찾기. 미쳤습니까? 거기에서 아버지를 주체로 본다면은 부모 서사가 됩니다. 부모 서사가 되는데 그 부모가 감쌌습니까? 되찾았습니까? 미쳤습니까? 가리게 됐습니까? 감싸기 서사. 되찾기, 감싸기. 네.
이제 좀 이해가 가죠? 네. 서사를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갈래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통영, 초급 뭐 이런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갈래는 장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르. 수필, 시, 뭐 이럴 때 장르라 그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 제가 이해를 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창자의 비유 같은 경우에 그거는 부모 서사도 될 수 있고 자녀 서사도 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창자의 비유에서는 부모 서사도 나갈 수도 있고 자녀 서사도 나갈 수 있고 부모, 자녀가 다 나오잖아요. 상생 가족 서사로 나갑니다. 그러면 서로 사는 가족들의 서사. 그래서 다 나가잖아요. 거기에 부모, 자녀 다 나오잖아요. 거기 형제도 나오잖아요. 그 형이 투덜투덜 되는 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문학치료사로서 문학 힐링 지도자로서 강의를 하잖아요. 우리 표성수 교수님이 해주신 자료 있잖아요. 성경 거기 쫙 나오잖아요. 안 됩니다. 표성수 교수님이 해주신 자료 있잖아요. 우리 이 안에서 이게 듣는 거는 몰라도 그걸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강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정 종교에 대해서 강의하면 안 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표 교수님은 그걸 쫙 프린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여기서 제가 강의할 때 그 성경 이야기 뭐 가끔 거기에서 이제 보조로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자료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사항 1이에요. 특정 종교에 대해서는 강의 시간에 하지 말아라. 지도사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지도사들이 그때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말씀 안 됩니다. 하지 마시오. 우리끼리 이제 쉬는 시간에 서로 얘기하고 은혜받고 뭐 성령 충만하고 너무 좋지만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종교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기본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자, 제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상생의 가족서사 이해하면 상생 속에는 힐링도 들어갑니다. 치유도 들어갑니다. 네. 예. 치유, 힐링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설화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설화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문학과에서 할 때는 구비문학이라고 그러죠. 설화를 하는데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거예요. 제가 국문학 공부를 할 때는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실 때 레포트를 뭘 하라 했냐면 지금 같지 않았잖아요. 그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옛날에 살았던 할머니들, 오래된 할머니들한테 가서 그걸 카세트 있죠. 카세트 가져가서 그거 이제 뭐저게 라디오가 뭐 그거 들고 가가지고 할머니가 옛날에 살던데 거기서 있었던 전해오는 옛날 얘기 들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카세트에다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첨부해서 내야 리포트가 돼서 지금 그걸 완전히 그 옛날 얘기 지금 안 그러죠. 지금 뭐 그렇게 공부를 해요. AI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예, 그래서 부정되는 도구가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음성 언어, 네, 수어, 주고받을 수 있는 음성 언어, 수어. 그 다음에 눈을 보며 공감과 맺습니다. 서사 지식의 확대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따 여러분들이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눈을 보면서 설화의 서사를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시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습이 굉장히 필요해요. 피드백도 필요하지만 예습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구비서사의 좋은 전통을 다시 살려내고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긍정의 서사, 상생의 서사를 우선적으로 발견해서 인간 내면 긍정적 관계감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발표해 보세요. 구비서라 이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저는 이 구비서라를 어른들에게 하는 그거 말고 아이들에게 하는 그걸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화지만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게.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순임금이 옛날에 순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그랬던 동생이 자기가 순임금이 아주 높은 사람이 됐을 때 그 동생에게 뭐를 줬느냐? 오비국을 줬어요. 오비국을 주고, 자, 오비국은 뭘까요? 오비국은 그 동생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쪽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순임금이 이제 서로 이복 동생과 형 사이였는데 계속 죽이려고 그 이산에 보면 누구예요? 정조인가? 예. 그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 동생에게 우비국을 줬어요. 우비국이 뭘까요? 우비국 그거 잘 보면 소우자에다가 소머리 고깃국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비국은 나라를 줬습니다. 동생에게 나라를 줬는데 그 나라를 주고 그 동생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우청년 우몇호 좌청 그 사람들을 줘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준 이제 우리 뒤에 여러분들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설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왼수는 왼수로 갖고 응? 그런 게 아니고 흥부 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흥부는 왼수를 왼수로 바꿨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구비문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시다 보면 우리 정서, 우리 신앙하고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진해가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여기에 이제 일단 한국문화치유 거기에서 이게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자료들은 우리는 다루진 않습니다. 읽어보고 아 이런 걸 왜 교재에 다루셨나? 이거는 학문적으로 그 문화치료 대학원에서 하는 자료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원 공부를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일 건강한 성장의 단계를 상생서사라고 지칭한 것이다. 상생 아까 얘기했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료 가지고 계시면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네. 상생서사에 대한 논의는 문학치료 연구 중 자기서사 성장이 최고 단계로 제시된 것에서 출발하였다. 최고 단계입니다. 상생. 서로 사는 겁니다. 오늘날은 가족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거기에서 입양가족, 다문화가족, 혼부모가족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가족들이 이제 형성이 되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족 서사에 대한 지식의 시점으로 다 활용해도 됩니다. 우리를 각자의 삶을 구조화하여 운영하는 서사를 자기 서사라 하고 기억하십시오. 각자의 삶은 나 자신의 삶을
구조화하여 운영하는 서사를 자기 서사라 하고, 제가 어저께 정수정 선생님 오셨어요? 네. 눈을 안 맞춰서 거기에 그 여름 내내 그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아픔을 바다에서 거기서 쏟아서 힐링을 받았다, 그런 그 시를 올린 거, 거기에다 제가 표현하기를 자기 서사를 그랬지만, 자기 서사를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거기다가 앤서 할 때, 답 따를 때도 다 이 문학 치유하고 연관된 용어로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서사를 뭐로 했습니까? 정순 선생님이 이야기, 자기 이야기예요. 그죠? 자기 이야기를 시로 그렇게 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서사가 뭐야? 각자의 삶을 구조화하여 운영하는 서사를 자기 서사라고, 이러한 자기 서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학 작품 서사를 작품 서사로 쓰셨습니다. 네, 전순 선생님이 자기 서사를 작품 서사로 쓰셨습니다. 이제 본인은 이해가 잘 가겠죠? 나의 서사를 작품으로 썼다. 네. 작품 서사를 통하여 여기서는 환자라고 했지만, 우리 내담자라고 봐도 돼요. 우리를 찾아온, 그죠? 자기 서사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문학치료 방법론의 핵심이다. 네,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를 올리셨습니다. 자기 서사를 모화해서, 그렇죠. 정 시리즈들이 잘 돌아갑니다. 네, 거기서 보면 문학치료 관점에서 서사의 본질과 핵심은 인간관계에 있다. 결국 인간관계를 풀어내는 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다 무공으로 해놓으십시오. 핸드폰. 수업 도중에 핸드폰 받으러 밖에 나가시는 거 안 됩니다. 네, 문자로 이렇게 살짝 나중에 한다 하세요. 동양 철학과 현대 과학의 토대를 둔 관계론 관점에서 보면, 나의 정체성이란 그동안 맺은 관계의 총체이다. 관계를 통해 자아와 타자가 함께 존재하며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간다. 자, 공자님의 말씀에 논어 자로편에 나오는 공자님의 말씀에 뭐가 있냐면, 어디에 나와요? 논어 자로에 나오는 공자님의 말씀에,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는 소인은 동의불화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공자의 화의부동처럼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면서도 그게 옳지 않을 때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니고자잖아요. 서로 화합하면서도 화의부동. 네. 공자의 자로편에 나오는 건데요. 이 화의부동이라는 사자성어는 2009년도에 우리나라의 전체 교수님들이 뽑은 사자성어로 이게 뽑혔습니다. 2009년도에. 화의부동. 무슨 뜻이에요? 분자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서로 조화를 이뤄, 분자는. 근데 반드시 같기를 요구하지 않고 그 반대가 뭐예요? 동의불화가 있습니다.
동의불화. 화는 뭐예요? 여기에서 동의불화는 뭐예요? 근데 이 동의불화는 누가 이렇게 동의불화를 하냐면 소인들이 하는 거예요. 소인들이. 소인들이 그런 짓을 해요. 이해에 따라서 서로 자기 의리를 굽혀서라도 같이 따라가는 거. 그게 소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정치를 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화해부동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그게 옳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는 게 화해부동이에요. 그 다음에 동의불화는 이해에 따라서 나한테 이득이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따라가는 게 동의불화입니다. 여러분들 동의불화가 좋습니까? 화해부동이 좋습니까? 네, 화해부동이 한자 사자성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재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근대 시민사회는 존재론적 과정이었으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고의 틀 자체가 관계론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돌아가셨지만 성공회대 교수이신 신명호 교수님이 관계론을 말씀하셨어요. 정은채 교수님은 경북대 교수님이셨던 정은채 교수님은 문학치료. 그 다음에 신명호 교수님은 관계론을 주장하셨습니다. 주역의 원리에서 나온 절제와 겸손, 유한성, 연방성을 관계의 최고 형태로 본다. 네. 교재 3페이지에 뭐 4라고 쓴데 그 이야기 나옵니다. 주역이 뭡니까? 주역.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 주역입니다. 교재에 나온 거예요. 지금 주역의 원리에서 나온 절제의 겸손. 그 다음에 미완성 변방성을 관계의 최고 형태로 본다. 관계의 최고 형태 변방성, 변두리. 네.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 지역에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성찰이 변방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왜 초극해서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서사를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명이 바로 관계론에 있기 때문입니다. 초극. 극복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를 따위를 극복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생명이 바로 나 아닌 다른 것과의 관계성을 총체라는 관계론적 인식이 당대 현실을 초월하는 높은 차원의 이해력을 발휘하게 하고 인간 내면에서 작동하는 기초서사의 되찾기 감싸기 영역과 통하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 되찾기 감싸기 아까 나왔죠? 되찾기 감싸기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되찾기 감싸기. 네. 주체와 대상을 분리되지 않은 원용 상태로 인식하기. 원용 상태. 모든 존재가 본성을 잃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원용 상태라고 합니다. 원용 상태. 네. 서로를 살리기 위해 현실법과 통념이라는 말이 설화에서는 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 상식 이런 걸 통념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가르고 밀치는 문맥을 초급하는 그런 현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남은 없다는 목자의 천하보는 관점이 관계론의 기본 전제이고 세상에 남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높이 올라가다 보면 목사님 우리 다 남입니까?
우리 다 남이에요? 하나요. 하나님의 자손이잖아요.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여기에 천하무인 누가 얘기했느냐? 다 같이 묵자. 묵자. 밥 묵자가 아니고 묵자. 네. 세상에 남은 없다는 묵자의 천하무인이 관계론의 기본 전제입니다. 거기에서도 대찾기 감싸기 영역도 이러한 관점을 대상을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서사입니다. 자,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 구비문학 대기에 수록된 설화 중 문학치료 서사 정리된 상승의 가족 설화들이다. 상승의 가족 서사는 시간과 사건과 갈등이 있어도 배제와 단죄보다는 서로 살리는 방식으로 풀며 변화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상생의 가족 서사입니다. 서로 살리는 겁니다. 순임금처럼. 그 다음에 이제 상생의 부모와 자녀 서사가 나오죠. 모두 크게 부모, 자녀, 부부, 형제, 동기 간의 관계는 나눌 수 있는데 문학치료학의 기초서사 이론 중에서 가족 관계가 드러난 세 가지 서사에 동기 간의 관계 서사를 추가했다. 네. 제가 공부할 때는 형제 동기 간의 그런 서사는 없었어요. 추가한 거예요, 지금. 요즘 이제 문학치료학 대기에서 추가한 겁니다. 네. 거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네. 지금부터 10분 쉬시면서 아침 못 먹고 오신 분들은 좀 맛있는 깎아도 잡수시고 물 드시고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의 오늘 워크북에 내드린 거를 시험을 할 것입니다.